안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3층 창가에 서서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10월 저녁에 부드러운 황금빛이 집들을 물들이고 주변은 그녀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특별한 지방의 느림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차분하고 예측 가능하게 흐르고 있었다. 아침에 발코니에서 마시는 커피, 화요일마다 가는 시장, 목요일에 친구들과의 만남. 성인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가끔 찾아오곤 했고, 안나는 고요함과 고독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50대 초반이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다듬은 어두운 머리칼이 섬세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일주일 전 딸인 유진이 남자친구와 함께 온다고 전화했을 때 안나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또 다른 젊은 남자를 떠올렸다. 어색하고 자신감 없는, 항상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남자. 유진은 그녀의 막내딸로 이제 겨우 24세였다. 이전의 남자친구들은 솔직히 말해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위해 그녀는 유진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다. 감자만두, 치킨과 호두 샐러드,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사과 파이, 그리고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자리인 만큼 몸매를 잘 드러내면서도 단정한 어두운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다. 저녁 7시에 초인종이 울렸다. 안나는 문을 열고 잠시 멈칫했다. 눈앞에는 빛나는 유진과 그녀의 남자친구가 서 있었다. 남자는 그녀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민수는 190cm 가까운 키에 넓은 어깨와 탄탄한 체격을 지닌 남자였다. 나이는 30세 정도로 보였고 짧은 어두운 머리와 깔끔한 수염, 그리고 직선적인 회색빛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그는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했지만 그 자신감에는 거만함이 없었다. 엄마, 이분이 민수야, 유진이 외치며 안나를 안았다. 민수, 이분이 내 엄마야? 반가워요, 안나. 그는 잠시 머뭇거리며 어떻게 부를지 고민하는 듯 했다. 그냥 안나로 불러요.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현관으로 안내했다. 들어와서 편하게 있어요. 유진이 재킷을 벗으며 길었던 여행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는 동안 안나는 민수를 몰래 관찰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벽에 두었다. 안나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살짝 흔들렸고 그녀는 즉시 자신을 다잡았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생각했다. 식탁에 앉은 유진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함께하는 계획, 민수가 건설업에 종사하며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말을 듣고 안나의 질문에 차분하고 상세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안나는 와인잔의 가장자리를 통해 그를 관찰했다. 그녀는 그가 가끔 손목의 가죽 팔찌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손가락의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그가 차분함 뒤에 숨기고 있는 긴장을 드러내고 있었다. 흥미롭다. 그가 보이는 자신감이 그리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민수에게 사진 앨범 보여줘. 어릴 적 웃긴 사진들이 많아. 유진, 그건 잔나가 말했지만 유진은 이미 복도로 사라졌다. 안나는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기대었다. 그들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긴장감이 아닌 오히려 기다림의 느낌이었다. 민수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안나는 그의 눈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장모로서가 아니라 한 여성으로서 바라보고 있었다. 겁쟁이 아니야.
안나는 갑자기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전적인 톤으로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잔을 테이블에 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해보겠어.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고 그의 회색 눈동자에는 공격성이 아닌 더 복잡한 무언가가 스쳤다. 안나는 등줄기를 타고 가벼운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순간이 평범한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넘어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 사이에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형성되고 있었다. 안나는 민수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느꼈다. 몇 살이에요? 민수,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29살, 곧 30이에요. 여자친구랑 결혼하기엔 너무 어린가요? 민수가 반문했다. 유진은 어린 여자가 아니에요. 똑똑하고 자립적이에요.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신은요? 그는 다시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그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알고 있어요. 그 순간 유진이 돌아오면서 분위기는 즉시 변했다. 안나는 일어섰고 식탁 위의 접시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차와 사과 파이 좀 드릴까요? 그녀가 제안하자 대화는 날씨와 주말 계획, 민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수리에 대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그러나 안나는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다. 민수의 시선이 자주 그녀에게 머물렀고 짧지만 매우 집중된 눈빛이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움직임과 웃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수가 안나에게 다가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안나는 그의 따뜻한 손에 자신의 손을 넣었다. 그의 악수는 강하지만 거칠지 않았고 손가락이 잠시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쥐었다. 그 접촉은 그녀에게 따뜻함을 전달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저녁 정말 감사했어요. 안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목소리를 믿지 못했다. 그들이 문을 나서자 안나는 현관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린 소녀처럼 느껴지는 것을 알았지만 그 이상한 설렘을 어쩔 수 없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볼은 약간 붉어졌고 눈은 반짝였다. 평소보다 더 점고생기 있어 보였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녀는 생각했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 저녁은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를 뒤바꿔 놓았다.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남성의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망, 여전히 여성으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 안나는 주방으로 가서 와인을 더 따르고 어두운 거리를 바라보며 창가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녀의 딸은 그 남자, 그녀의 약혼자와 함께 차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안나는 그의 눈에서 유진만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고 그 사실은 두렵고도 매력적이었다. 그 첫 만남 이후로 1년 반이 흘렀다. 안나는 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후에는 더 자주.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기차는 그녀에게 익숙해졌다. 유진은 그녀의 방문을 항상 반갑게 맞이했다. 젊은 가족은 첫 아이가 태어난 후, 그리고 1년 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난 후 도움을 필요로 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넓은 3룸 아파트를 장난감과 아기 울음소리, 불면의 밤으로 가득 채웠다. 일상은 젊은 가족을 늪처럼 끌어당겼다. 민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했다. 피곤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눈은 붉고 어깨는 처져 있었다. 유진은 아이들과 집에 갇혀 있었고 그를 맞이할 때는 키스가 아니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기저귀가 다 떨어졌다거나 세탁기가 고장 났다거나 첫째가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등의 문제로 다투었다. 로맨스는 분유병과 다림질하지 않은 빨래 더미 사이로 사라졌다. 안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민수의 얼굴에 피로가 쌓이는 것을, 늦은 저녁에 주방에서 식은 차를 마시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유진이 그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을 느꼈다. 딸은 항상 바쁜 엄마가 되어 남편을 사랑하는 남자가 아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겼다. 사소한 일로 다툼이 일어났다. 잊혀진 빵, 버려지지 않은 쓰레기, 잘못 정리된 아기 옷들. 점차 안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할머니와 장모가 아닌 숨 쉴 공간이 되었다. 유진은 그녀에게 피곤함을 토로하며 민수가 도와주지 않고 돈을 적게 벌고 가족에게 관심을 덜 준다고 불평했다. 그리고 민수는 안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더 솔직해졌다. 그녀는 판단하지 않고 끼어들지 않으며 조언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었다. 그녀는 그를 이해했고 그 이해는 그들을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시켰다. 안나는 이러한 여행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녀는 예전처럼 미리 준비하기 시작했다. 안나는 자신의 옷장을 정리하며 젊은 시절의 감성을 되살리고 있었다. 실용적인 옷 대신 그녀의 몸매를 강조하는 아름다운 드레스와 부드러운 원단의 옷들을 고르며 새로운 향수를 사기 위해 향수 가게를 방문했다. 그녀가 선택한 향수는 가벼운 꽃향기로 강렬하지 않지만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깊은 에메랄드 색의 실크 가운을 입고 가끔씩 어깨에서 살짝 흘러내리곤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그를 위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 단지 잘 보이고 싶었을 뿐이었다. 여성은 어떤 나이에도 자신을 가꾸는 권리가 있지, 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지친 하루를 보낸 후, 안나와 유진은 주방에 남아 있었다. 10월의 끝자락, 창밖에서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마를 문지르고 있었다. 분명 머리가 아픈 모양이었다. 안나는 조용히 물 한 잔과 약을 그에게 건넸다. 고마워.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만에 그녀가 대답하며 차를 들고 그의 반대편에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손으로 향했다. 강하고 일하는 손,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다. 그 손은 집을 짓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고장난 물건을 수리하는 손이었다. 신뢰할 수 있는 손이네. 잘하고 있어, 안나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들어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예상치 못한 그녀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안나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말이 단순한 칭찬이 아님을 이해했다. 노력하고 있어, 그가 거칠게 대답했다. 나도 알아, 그녀가 말했다. 그 순간 대화는 잠시 멈췄고 빗소리가 더욱 강해졌다. 근처 방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했지만 곧 잠잠해졌다. 안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사이에는 단순한 말이나 행동으로는 끊을 수 없는 긴장이 생겼다. 그날 저녁부터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위험하고도 흥미진진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손이 그를 지나칠 때 그의 어깨를 스치고 그가 접시를 건넬 때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손가락에 닿았다. 유진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돌릴 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냈다.
민수, 너는 항상 일하고 나서 이렇게 뜨거워. 라는 그녀의 말은 순수하게 들렸지만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너는 강한 손을 가졌구나. 아마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경계를 시험했지만 매번 점점 더 대담해졌다. 안나는 그를 지배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를 흥분시켰다. 그녀는 나이가 더 많고 경험이 많았다.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가 올바른 길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드러냈다. 어느 날 토요일, 민수는 욕실에서 오래된 수전을 교체하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들을 공원에 데리고 나갔고 안나는 점심을 준비하는 척하며 집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욕실에서 그가 힘들어하는 소리를 들으며 도와달라는 그의 요청에 따라 도구를 가져다 주었다. 좁은 욕실에서 그들은 너무 가까이 서 있었다. 안나는 그에게 렌치를 건네며 손이 스쳤다. 그 접촉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꽃이었다. 민수는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오래 잡고 있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스치며 지나갔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강해졌다. 괜찮아, 민수. 안나가 속삭이며 손을 천천히 빼고 첫 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으며 다시 일에 집중했지만 그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안나는 욕실을 나서며 심장이 마라톤을 뛴 듯 뛰고 있었다. 그녀는 복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미친 짓이었다. 위험한 일이었다. 잘못된 일이었지만 그 감정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들의 비밀은 두 사람만이 아는 금지된 끌림으로 점점 커져갔다. 안나는 집안일과 아이들로 바빠서 어머니와 남편 사이에 생기는 이상한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사랑스럽고 믿음직한 존재였고 남편인 민수는 일에 지쳐 가끔은 말이 없는 그런 남자였다. 하지만 안나와 민수는 서로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 속에서 매번 만남이 시험대가 되고 서로의 눈빛은 무언의 인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의 경계에서 균형을 잡으며 이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안나는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무언가가 일어나거나 끊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달콤한 광란을 허용하며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어머니나 할머니가 아닌 여자로서의 감정을 잊고 있었다. 민수는 그녀에게 그런 감정을 되살려 주었다. 그의 존재와 눈빛, 그리고 숨겨진 관심이 그녀에게 다시 여자로서의 자아를 일깨워 주었다. 그들의 비밀은 서로의 공통된 비밀이 되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약속처럼 그들을 더욱 단단히 묶어주었다. 매일매일, 매번의 만남과 우연한 접촉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위험하게, 그리고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해 가을은 예상치 못하게 일찍 찾아왔다. 9월 말, 나무들은 황금빛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아침마다 풀 위에는 서리가 반짝였다. 안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간단한 수리를 하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침실의 벽을 칠하고 오래된 몰딩을 교체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알게 된 딸 카티는 민수의 도움을 제안했다. 엄마, 왜 일꾼을 부르세요? 민수가 주말에 다 해줄 수 있어요. 라고 카티가 전화로 말했다.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친구 집으로 몇일간 놀러 갈 거예요. 민수가 남아서 도와줄 거고 그 후에 우리에게 올 거예요. 안나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녀의 일부는 위험하다고 외치며 그와 단둘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달콤한 긴장감을 즐기며 그래, 민수가 괜찮다면 지라고 대답했다. 민수는 금요일 저녁에 도착했다. 안나는 검은 정장에 몸에 꼭 맞는 바지와 깊은 네크라인의 블라우스를 입고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그녀는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추는 것을 보았고 그가 인사하기 전에 삼키는 모습을 목격했다. 안녕, 안나. 그의 목소리는 약간 거칠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줄래? 그들은 침실로 들어갔다. 안나는 계획을 설명하며 선택한 따뜻한 베이지색 페인트를 보여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그가 반쯤 듣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모든 관심은 그녀에게, 그녀의 움직임과 목소리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작업을 진행했다. 안나는 가구를 옮기는 것을 도와주고 사다리를 잡아주며 도구를 건네주었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연한 접촉이 전기처럼 느껴졌고 그녀가 드릴을 건넬 때 그들의 손가락이 스쳤고 시간은 멈춘 듯 했다. 안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는 절박하게 자신과 싸우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긴장하지 마. 그녀가 속삭이며 손을 떼지 않았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도구를 더 단단히 쥐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숨은 거칠어졌고 뺨에는 붉은 기운이 돌았다. 저녁이 되자 주요 작업이 끝났다. 안나는 간단하지만 든든한 저녁을 준비했다. 구운 치킨과 감자, 신선한 샐러드, 집에서 만든 빵이 차려졌다. 그들은 주방의 식탁에 앉아 날씨, 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식사를 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아래에는 무시할 수 없는 전기가 흐르고 있었다. 안나는 차를 따르며 손이 우연히 그의 손 위에 놓였다. 그녀는 그 손을 떼지 않았다. 그의 피부의 온기를 느끼며 그의 숨이 멈춘 듯한 것을 느꼈다. 민수는 그들의 손이 맞닿은 것을 바라보며 멈춰 있었다.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다. 너는? 안나가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도 같은 거칠음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갈등과 욕망, 두려움, 절망,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고는 갑자기 일어나 의자를 밀어냈다. 안나는 민수가 떠날까 봐 두려웠다. 그가 이 모든 것,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도망칠까 걱정했다. 그러나 민수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은 마치 해방처럼 느껴졌다. 그의 손이 그녀를 감싸고 그녀는 그와의 거리를 두지 않으려 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그들 사이에는 오직 그 순간 서로의 숨결과 접촉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내일의 일이나 카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오직 그들 둘만이 존재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아침이 밝았다. 창밖은 흐린 빛과 비소리가 가득했다. 안나는 먼저 깨어나 침대에 누워 민수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편안한 표정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마치 소년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생각했다. 안도감. 맞다. 그녀는 그 감정을 느꼈다. 몇 달간의 갈증이 끝났다. 그들의 비밀은 더 이상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 되었다. 민수가 눈을 뜨고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얼굴에는 같은 감정이 비쳤다. 안나. 그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속삭였다. 안 돼. 지금은. 그가 떠난 것은 1시간 후였다. 그는 급한 일이 있다고 중얼거리며 나갔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안나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그들은 짧은 고개 숙임으로 인사를 나누고 민수는 떠났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끝날 수 없었다. 그들의 비밀은 이제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계속 이어져야 했다. 안나가 서울에 오면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럽고 비밀스럽게 계속되었다. 카티가 아이들과 함께 외출할 때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만났다. 가족 저녁 식사 중 우연히 발이 닿거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가 그의 손이 잠시 그녀의 허리를 스쳤다. 카티가 욕실에 있을 때 그들은 복도에서 짧은 만남을 가졌다. 카티는 처음에는 작은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서울에 와요? 그녀는 물었다. 민수가 왜 이렇게 산만해졌죠? 안나는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수는 포크를 입으로 가져가는 중이었다. 무슨 소리야, 딸아? 안나는 놀란 척하며 대답했다. 모든 게 괜찮아. 그냥 카티가 너무 주에 깊은 것 같아.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긴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안나는 이건 끝나야 헬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 저녁, 카티가 아이들을 재우고 있을 때 안나는 민수를 발코니로 불렀다. 그는 문을 닫고 그녀 옆에 서서 아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10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이건 끝나야 해. 안나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민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나는 더 이상 자주 오지 않을 거야. 너는 카티와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해. 내가 되어야 할 남편이 되어야 해.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없어, 안나. 노력했지만 할 수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민수가 그녀에게 다가와 강하게, 절실하게 안았다. 안나는 발코니에 혼자 남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남자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안나는 급한 일이 있다고 말하며 떠났다. 카티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녀를 배웅하며 포옹했다. 자주 와요. 안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오래도록. 안나는 서울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삶은 다시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게 흘러갔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겼다. 가끔 늦은 저녁, 그녀는 창가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며 그의 눈빛을 떠올렸다. 그날 저녁, 안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아늑한 공간에서 그녀는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잠시 민수를 잊으려 했다. 그러나 그가 떠오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아프게 뛰었다. 안나, 괜찮아? 친구 중 한 명이 그녀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 요즘 바쁘네, 안나는 대답했다. 일도 많고 가족도 신경 써야 하고 친구들은 그녀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안나는 그들이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민수가 있었다. 며칠 후
안나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티와 함께였다. 카티는 서울의 명소를 구경하고 싶어 했고 안나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들은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했다. 카티는 신나게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다. 안나는 그런 카티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이곳에 왔던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 나도 사진 찍어줘, 카티가 외쳤다. 안나는 카메라를 들고 카티의 귀여운 표정을 담았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눈은 멀리서 보이는 민수의 모습에 머물렀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 안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다. 민수의 눈빛은 그녀를 향해 있었고 안나는 그 눈빛에서 그리움과 사랑을 느꼈다. 엄마, 왜 그렇게 멍하니 있어요? 카티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렸다. 안나는 급히 고개를 돌려 카티를 바라보았다. 아, 미안해.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가슴속의 아픔을 감추기에는 부족했다. 그날 저녁, 안나는 카티를 재우고 혼자 남았다. 그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민수와의 짧은 만남이 떠올랐다. 그가 그녀를 안았던 순간 그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그녀는 그리움에 잠기며 눈물을 흘렸다. 이건 끝나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